네, 자, 체계적 직무 분석 방법론. 자, 오늘은 그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이 직무 평가의 방법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평가를 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때는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방법은 사실 좀 복잡해요. 그 방법보다는 조금 간단한,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이 직무 평가의 방법과 이 직무 평가를 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직무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 직무의 등급을 설정해서 그 직무의 등급에 맞는 대우를 해주겠다. 뭐 이런, 아니면 직무의 등급에 맞는 사람들을 채용을 하겠다. 뭐 이런 용도로 직무 등급을 설정을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회사에 직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여러 명들이 있죠. 뭐 한 명이 수행하는 직무도 있지만, 자, 이 각각의 직무에 대해서 등급을 설정하는 게 직무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1번부터 9번까지의 직무를 그 직무의 난이도라던가 어떤 업무 같은 경우는 근무를 좀 오래 해야 되는 직무가 있고요. 어떤 직무 같은 경우는 칼퇴근할 수 있는 그런 직무가 있죠. 그래서 근무 시간이라던가 근무 여건, 또 사람을 채용하기에 용이한지, 굉장히 그 전문적인 어떤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지 등등을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이 기준은 이제 그 회사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든 직무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직무 1과 직무 3은 1등급 직무, 직무 4와 직무 7은 2등급 직무, 이렇게 직무의 등급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무 평가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 직무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로 직무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기준에 의해서 각각의 직무들을, 회사에 있는 각각의 직무들을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 등급을 가지고 임금에 반영을 합니다. 1등급 직무는 동일한 연차, 만약에 이 친구하고 입사 동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1등급 직무를 하고 있잖아요. 이 친구는 2등급 직무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둘이 입사 동기라고 해서 임금이 같으냐? 그런 게 아닙니다. 1등급 직무가 더 받죠. 이렇게 직무 등급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채용할 때 예를 들어서 5등급 직무, 이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경력이 적은 사람이 이 직무를 담당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직무 등급이 높은 업무 같은 경우는 경력이 적은 사람이 담당하면 조금 리스크가 크죠. 이 등급이 높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어렵고 한 일인데, 어, 경력이 적은 사람이 담당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력이 많은 사람을, 이 직무 등급이 높은 사람에게 직무 등급이 높은 직무에 경력이 많은 사람을 채용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인사이동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5등급 직무로 시작해서 연차가 좀 차면 4등급, 3등급 직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력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사 이동과 배치를 하는데도 이 직무 등급을 활용하기도 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무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프로세스로 보통 많이 설정을 하는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직무 등급을 설정하는 방법을 먼저 결정합니다. 직무 등급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열법, 쌍대 비교법, 요소 비교법, 점수법과 같은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서열법과 쌍대 비교법, 요소 비교법, 점수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직무평가 방법은요, 크게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정성적인 방법은 이 직무를 평가하는 평가자가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 정량적 방법은 주관적인 판단인데
그것을 수치화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적 방법에는 서열법과 쌍대 비교법, 분류법은 요새는 사용을 안 하고요. 쌍대 비교법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여기다 왜 분류법을 적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아니에요. 쌍대 비교법. 그리고 정량적 방법에는 요소 비교법과 점수법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서열법, 정성적 방법의 첫 번째 서열법 같은 경우는 가장 간단해요. 그러니까 직무 평가자들을 선정을 해서 그 직무 평가자들이 회사에 있는 그 각각의 직무들을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첫 번째 C 평가자는 나는 A라고 하는 직무가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1등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 직무다. 세 번째는 E 직무다. 네 번째는 D, 마지막으로 B 직무다. 이렇게 각각의 평가자들이 순위를 매기는 방법이 서열법입니다. 그래서 그 순위의 평균을 매겨보면 1.3이 가장 서열이 높아야 되겠죠. 이게 지금 순위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점수가 아니라 순위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순위는 1에 가까울수록 높은 거죠. 이게 1.3이니까 가장 높은 서열을 책정을 해야 되는 거고 4.7이 가장 점수가 낮기 때문에 그 순위가 가장 높은 거죠. 순위가 가장 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열에서 가장 밀리게 된다. 그런데 뭐 1.3하고 1.7 같은 경우는 점수 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거 두 개를 묶어서 1등급 두 개 다. 그 다음에 얘가 2등급 4.7과 4.3도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이거 두 개를 3등급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각각의 평가자들이 회사에 있는 이 직무들에 대해서 서열을 매기는, 순위를 매기는 방법이 바로 서열법이다. 두 번째, 쌍대 비교법은요. 회사에 있는 모든 직무를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 표에다가. 이렇게. 다. 직무 A, 직무 B, 직무 C, 직무 D 이렇게 쭉쭉쭉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링 위에 이쪽에서 하나의 직무, 이쪽에서 하나의 직무를 링 위에다 올려놓고 두 개를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자, A하고 A는 같으니까 싸움을 시킬 수가 없죠. B하고 A하고 싸움을 시킵니다. B하고 A 중에는 누가 서열이 높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B가 서열이 높아야 될 것 같아. 그렇다면 C하고 A 중에서는 뭐가 서열이 높아야 되겠냐. 난 A가 서열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두 개를 서로 비교해가지고 둘 중에 어떤 게 서열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여기다 써요. 자, 그래서 이 쌍대 비교법의 첫 번째는 이 두 개를 링 위에 올려놓고 싸움을 시켜서 이기는 직무를 여기다가 기록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 기록을 했으면 두 번째는 여기에 승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직무의 수치를 집계를 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A 직무는 3개가 나왔고 여기에 B 직무는 4개가 기록이 되어 있고 D 직무는 5개, F는 하나도 안 나왔다. 그러면 하나도 안 나온 F가 직무 등급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5개, D가 가장 높은 등급을 책정을 하게 되는 방법. 이게 바로 쌍대 비교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 좀 마음에 들어요. 자, 그리고 요소 비교법은 이제부터는 이제 정량 평가인데요. 정량, 수치화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냥 다짜고짜 수치화하는 게 아니라 직무를 비교하는 요소를 먼저 설정을 해요. 이 직무를 평가하는 기준을. 그래서 이 샘플 같은 경우는 지식 수준이라던가 책임의 정도, 뭐 어느 정도 대인관계가 필요한지, 회사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지, 근무 조건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평가 요소를 가지고 우리 회사에 있는 이 각각의 직무들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직무를 비교한다는 건 뭐냐면 지식 수준이 가장 많이 필요한 직무는 어떤 것이냐. 직무 A다. 그러면 1. 두 번째는 어떤 직무냐. 2. 직무 C. 세 번째는 직무 B.
네 번째는 직무 D, 다섯 번째 직무 F, 여섯 번째 직무 E 이렇게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순위를 책정하는, 비교를 하는 순위를 책정하는 방법이 바로 요소 비교법이다. 그래서 이 순위에 직무를 집계를 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인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요소마다 가중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식 수준이 가중치가 더 높게 줄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낮게 줄 수도 있고, 이 평가 요소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책정해서 이 순위와 가중치를 곱해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이 요소 비교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점수법. 점수법은 요소 비교법과 마찬가지로 직무평가하는 요소를 먼저 설정을 해요. 그리고 가중치를 설정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점수법은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서열을 통해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A 직무다. A 직무 같은 경우는 지식 수준이 5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여기다 체크를 하는 거죠. 4점. 노력 정도는 이 A 직무는 5점 만점에 몇 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3점. 이렇게 체크를 해서 각각의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서 가중치와 곱해서 점수가 책정이 되면 이것을 합해서 직무평가 점수로 해서 이거 이제 A 직무의 직무평가 점수가 되겠죠. 그러면 또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B 직무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직무에 대해서 이 평가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를 가지고 직무 등급을 설정하는 방법이 바로 점수법이에요. 자,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단계는 누구를 평가자로 할 것이냐, 이 직무평가위원회, 이 평가자 그룹을 구성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 평가자들 있잖아요. 이 점수를 누가 매길 거냐, 이 서열을 누가 매길 거냐, 이거 쌍대 비교법에서 둘 중에 어떤 게 더 높은 등급을 책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할 거냐, 여기서 이 평가자들을 누구로 할 거냐, 이게 바로 직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평가자 그룹을 구성하는 단계인데요. 자, 이 평가자 그룹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가장 바람직한 사람은요,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직무를 다 아는 사람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여러 가지 직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에 있는 그 직무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 아는 사람은. 그래서 최대한 많이 아는 사람들을, 그리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별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직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직무평가위원들이 직무평가를 실시하는 단계가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직무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은 크게 개별평가법과 집단평가법 두 개의 방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개별평가법은 평가 시트를 모든 직무평가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배포를 하고요. 각자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방법이 개별평가법이고요. 그래서 집계는 이제 인사팀에서 하는 거죠. 집단평가법은 이 평가자들이 다 모여요. 다 모여서 서로 의견들을 주고받습니다. 나 이 직무 모르는데 이 직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평가하는 방법이 집단평가법이에요. 개별평가법 같은 경우는 HR 쪽에서 배포해서 취합만 하면 되니까 조금 편하긴 한데, 나중에 나올 소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집단평가법인데 HR에 조금 피곤하긴 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자, 이 두 방법 가운데 한 방법으로 직무평가를 실시한 다음 이 직무평가의 결과를 집계하고 조정하는 단계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죠. 일단 다 취합을 해요. 그래서 HR 쪽에서 기계적으로 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HR 쪽에서 수치를 조정하지는 않고 이 직무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이 평가한 것을 기계적으로 집계해요. 그대로. 자, 그리고 그 집계 결과에 대해서 공청회를 실시합니다. 자, 우리가 기계적으로 지난번에 평가했던 것을 집계해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럼 이제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겠죠. 사실은 이 공청회를 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여러 가지 뭐 항의들도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면 그 의견들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최종 의사결정권자와 조정을 하는 단계를,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회사의 운영 방침과 본인의 어떤 그런 전략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단계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직무 등급을 설정하는 직무 평가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방법은 조금 비교적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냥 직무가 있으면 이것을 뭐 서열을 매기든 점수화하든 이렇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가위원을 구성할 때 모든 직무를 아는 사람을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직무를 모르면 다른 내가 모르는 직무를 평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느냐, 조금 복잡하지만 직무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가지고 이 결과물을 가지고 직무를 몰라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은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쪽에다가 그 영상을 카드로 달아놓을 테니까 클릭하시면 그 직무 분석을 통한 직무 평가 방법을 여러분들 학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직무 평가의 방법과 직무 평가를 실시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쪽 메일 주소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